자, 그러면 우리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자, 내부 에너지. 이건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 즉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요것의 합으로 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체 분자 중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애들은 이론적인 애들이에요. 이론적인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라고 부르는 애들 가지고 다룰 거다. 이상기체, 아이디얼한 그런 기체, 세상에는 사실 없는 기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기체.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해보면은 이 이상기체의 이론하고 실제 값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주 잘 들어맞는다. 그래서 이 이상기체는 어떤 애들을 얘기하느냐 하면,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분자 사이 인력 존재 안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인력이 없으면 뭐가 없어지느냐? 뭐가 없어진다?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내부 에너지 있죠?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이거는 결국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운동 에너지만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만을. 자, 그러면 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기체 입자 하나가 가지는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를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상기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입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다 합친 녀석을, 이거는 이제 개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n개만큼 되는 거죠. 요것이 무엇에 비례하느냐 하면 요걸 이제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할 겁니다. 알겠죠? 내부 에너지에 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는 또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운동 에너지는 결국 온도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온도.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 어떤 물질의 분자들이 얼마나 활발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절대온도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인력이 없는 녀석들이고, 얘네들이 얼마나 활발한 정도를 뛰느냐, 이건 결국 속도하고 관계 있고, 그 속도는 운동 에너지랑 관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얘랑만 관계 있다. 요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여기에서. 얘가 이거하고만 관계 있고, 그리고 얘가 뭐하고 관계 있다? 얘랑 관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n개의 온도가 되니까 이렇게 붙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하는 값이다. 요거를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거 모르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연력학을 이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정리를 하면, 요거다. 뭐냐면, W는 P 델타 V.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은 뭐냐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게, 물질의 무엇으로, 즉, 기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으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기체가 외부에 해주는 일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즉, 외부에서, 자,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원래, 연력학은 법칙 3개 있습니다. 3개. 0법칙, 1법칙, 2법칙. 이렇게. 알겠죠? 0법칙은 이제 온도에 관련된 법칙이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잖아. 열평형 상태 되고, 온도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열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외부에서 공급해준 열량, 이걸 Q라고 합니다. Q를 기체라고 하는 우리가 볼 개 있죠, 개. 그죠? 기체 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공급을 해주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변할 것이고, 또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해준다. 이렇게 돼요. 외부에 일을 해준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열을 공급해줬는데,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어지면은 이것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기체의 온도가 변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공급을 하는데 요게 안 변하게, 변화량이 0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야? 온도를 일정하게 줄 수도 있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서서히 열을 가해주면 뭐만 일어난다? 팽창만 일어나니까 외부에 일만 해주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요걸 안 해줬어. 열을 안 줬어. 열을 안 줬는데 외부의 기체가 일을 해버렸네? 그럴 수 있나? 그렇지. 단일 팽창이야. 단일. 공기가 여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여기 기압은 높아서 풍선의 크기가 작은데, 그죠? 위로 올라가면 외부 기압이 적잖아요. 주변에 공기가 적기 때문에 압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풍선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네. 외부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풍선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낮아진다는 뜻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걸. 그게 연력학 제1법칙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일 팽창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온도가 떨어져. 온도가 떨어지면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 그러면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더 온도가 떨어지면 뭡니까? 응결이 생기겠지요?
그게 뭘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 구름이 이제 뭘 또 만들 수도 있다? 비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현상부터 해가지고 이 연력학은 기체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폭넓게 적용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체가 열을 얻었을 때는 그 Q 부분이 플러스 값입니다.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체가 열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보다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값을 띠면은 열을 방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부호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체가 열을 흡수를 하면 플러스. 그죠? 열을 기체가 방출을 하면 마이너스 열량. 알겠죠? 그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연력학 과정이 있습니다. 연력학 과정. 이제 그거를 이해를 잘 해야지만 이런 그래프들을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면은 열 기관에 대한 것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연력학 과정. 연력학 과정은 방금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줬던 그 과정들이에요. 총 4가지로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등적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등적 과정. 등적이라는 게 뭘 의미한다? 등적 과정. 적이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피가 일정한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 당연히 이거는 팽창이나 수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등적이란 말은 없죠.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 일을 하는 거야,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때에 따라서 한다고? 등적인데?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잖아. 등적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0이잖아. 이거는 왜냐면 변화량이니까. 그죠?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화량은 0이 되는 거니까.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 분석을 이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을 이제 압력으로 잡고, 이쪽을 부피라고 잡아볼게요. 등적이란 것은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등적이 되겠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를 표현한 거죠. 압력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일단 등적이 될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 방금 여기 실린더가 있을 때 여기 기체예요. 그죠? 여기다 뭘 공급해 주는 겁니까? Q를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체는 팽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밀 수가 없잖아요. 실린더 벽면은. 그러면 결국 피스톤, 요걸 이제 피스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스톤을 밀어줄 텐데, 피스톤을 밀 때 여기 피스톤을 고정시켜 놔버리면 피스톤이 밀려납니까? 못 밀려나겠지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가정이 되는 거냐면 등적이 되는 거예요. 등적.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팽창하고 싶은데 팽창을 못하고 갇혀 있으니까 어떻게? 벽을 미는 압력이 초반보다 훨씬 세졌겠지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압력 증가가 일은 못했지만 무엇으로 해서 다 변화를 일으켜 주느냐 하면 내부 에너지로 다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온도는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보느냐? 온도를 보는 방식이에요. 자, 압력과 부피 그래프가 나오면 이건 사실 누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리는 거냐 하면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이 뭡니까? 보일 법칙이. 자, 여기다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이 뭐예요? 보일 법칙이 뭘까? 보일 법칙이. 샤를은 아까 봤죠? 샤를은 기체의 부피랑 무엇의 관계였어요? 온도. 온도랑 부피가 어떤 관계였니? 비례 관계였잖아. 비례 관계였죠. 그죠? 비례 관계였어. 그러면 보일 법칙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 압력과 기체의 부피. 그 둘이 어떤 관계인데?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으로 그리면 됩니까? 이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 점선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압력 부피 그래프가 보이면 두 개의 포인트가 보이면 무조건 그려줍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그렸을 때 자, 요것을 한번 분석해 보죠. 요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식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요? 식으로. 여기가 예를 들어서 P. P는 V는 V분의 이거 그냥 맞니? 맞아요? 요 P하고 요 V하고 곱한 거나 여기 P-하고 V- 곱한 건 어때요? 똑같죠? 뭡니까? 요 면적이나 요 면적이 같다는 뜻이야. 네.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건데 봐봐. 그렇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A고 여기가 B라고 해볼게. A 지점의 PV 값하고 B 지점의 PV 값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커? 당연히 B가 더 크지요? 그죠? 그러면 온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B. B 맞아? 왜 맞아?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아까 선생님이 적어 줬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PV는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일정한데 어떤 일정한 값이 있을 거야. 그죠?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P-V-. 그죠?
이걸 갖다가 똑같은 온도로 나눠줘도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나 요게 같죠? 근데 그거를 같은 온도로 나눠줘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죠?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NR로 표현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같다니까 PV는 nRT라고 하는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 이게 뭐? 샤를의 법칙이잖아. 맞죠? 이렇게 등호의 한쪽 편에 곱하기로 되면은 반비례 관계고 나누기 관계면 비례 관계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이 딱 됐다라고 봤을 때 PV 값과 뭐가 비례 관계니? 온도. 그래서 봐봐. PV 값만 봤을 때, 자, 여기가 TA라고 치고, 여기 TB라고 치면, 어떤 게 온도가 항상 높아요? TB가 높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 가상적인 선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를 들어서, 봐봐.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동한다 치자. 그러면 뭐가 안 변하는 거야? 온도는 안 변하죠. 그럼 뭐는 변했어요? PV 값이 변해버렸죠. 그죠? 즉, 일은 하는데 온도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점선을. 이 점선은 뭐다? 보일 법칙의 그래프예요. 그냥. 알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온도가,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면 온도가 내려간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등적 가정이에요. 등적 가정. 그래서 등적 가정은 뭐가 0이 되는 거죠? 등적은 W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델타 V가 0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Q를 가열해주면 이게 전부 다 뭘로 변한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이게 등적 가정의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꽂혀 있으면 등적이다. 핀이. 그랬을 때 이걸 또 탁 빼면은 이제 변하겠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가정은 등압 가정 한번 볼게요. 등압 가정. 자, 두 번째 등압. 자, 등압이라고 하면은 뭐가 일정하다? 등압은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지. 그지?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여기 갑시다. 여기가 A 지점, B 지점이 뭐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변할 텐데, 그죠? 압력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죠? 그죠? 그런데 부피는 V1, 여기 V2 이렇게 변하면 뭐가 변했다? 델타 V가 변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뭐 그리라고 했어요? 가상선. 이거 그리라고 했죠. 그죠? 자, 온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네.
온도 변했어, 안 변했어? 에헤이. 안 되겠어요. 아이, 왜 그래? 봐봐. 가상적인 이 반비례 곡선이 있잖아. 이거를 갈아타면 어떻게 돼? 갈아타면 무조건 온도가 변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알겠어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버리면 온도가 다른 곡선이에요. 온도가 다른 곡선. 맞잖아. 여기 PV 값하고 여기 PV 값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치? 이게 다르다고. 이게 달라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상수값이에요. 이거 N은 몰수입니다. 몰수. 기체 입자가 증가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기체 상수고. 자, 그래서 온도 변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가상적인 곡선을 그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요것만 보고 온도가 변했니?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잘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곡선을 무조건 갈아타면 온도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쪽으로 갈아타 버리면 온도는 증가하고, 이 안쪽으로, 안쪽 그래프 쪽으로 오면은, 온도가 감소하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압력 변화도 있고, 즉, 요게 W가 P 델타 V가 되겠죠? 이게 0이 아니죠? 요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갈아타면 뭐가 있다? 델타 U가 있다라는 거죠. 0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준 열량이 있으면 요것은 델타 U 값도 있고 P 델타 V도 있다는 거죠. 즉 일도 하고 뭐도 온도도 올라간다. 알겠지? 일도 하면서 온도도 올라갑니다. 이게 등압이에요. 등압 팽창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등압 수축. 수축. 그러면 등압 과정은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제일 뭐라고 할까? 평범한 형태.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잠시만, 이거는 포인트가 아까 실린더 변화 있었죠? 실린더가 이렇게. 자, 여기에 열을 Q를 딱 줍니다. Q를 줬을 때 이게 확 변하면 등압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압력하고 이게 갑자기 팍 변하면 압력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 변화를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똑같은 형태로 하면서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Q를 천천히 가열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피스톤을 조금씩 밀고 나가면서 이렇게 압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팍 나가면 압력이 당연히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가열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게 등압을 알려주는 제시어입니다. 우리 왜 고전역학에서는 그런 거 있었죠?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러면 뭘 알려주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이구나. 이런 거 알려줬었잖아. 그지? 그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을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등압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죠? 자,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 볼까요? 84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 여기다가 합시다. 자, 세 번째. 온도가 일정하면 우리가 등온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온 과정. 자, 등온 과정은 뭐냐면, 자, 여기 압력, 여기 부피, 자, A 지점이 있는데 B 지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러면 이걸 이제 연장해 보면 이런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에서 곡선을 다른 곡선으로 갈아탔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 라인을 따라간다라는 얘기는 PV 값이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얘는 P1, V1이라고 해볼게요. 얘는 P2, V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일단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하니 안 하니? 뭘 고민해?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부피 변화가 생겨서 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생기면 무조건 일을 하는 겁니다. 부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생기면 일을 외부에 하는 거고, 부피가 줄어드는 쪽으로 생기면 일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요 밑에 사각형하고 여기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곡선 부분 있죠? 네. 요 넓이만큼 일을 외부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죠?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변화량은 없다는 거죠. 변화량. 그죠? 내부 에너지가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일정하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처음하고 나중에 똑같기 때문에 변화량은 없다.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는 무엇과 같아지는 겁니까? W와 같아지는 거죠. W.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때의 W는 뭐가 되는 거야? 이때의 W. P2V2에서 P1, V1만큼을 빼는 값이 되겠죠.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 여기 곡선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는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면적값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빼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거는 스칼라 계산하듯이 그냥 계산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여기가, 예를 들면, P2, V2가 요 값이잖아. 그죠? 요 값하고, P1, V1하고, 어떻게 돼요? 사실 같거든. 그죠? 곱한 값이 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때는 이 일은 어떻게? 반드시 넓이로 구해야 돼. 넓이 구하는 거는 적분하겠지. 그죠? 특히 곡선의 넓이니까 적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적분으로 구해주는 거다, 원래는. 그거는 이제 안 물어보겠죠? 대신에 다른 걸 물어보겠지, 뭐. 비교량,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자, 열 출입이 없는 가정. 요거 한번 봅시다. 열 출입이 없는 가정.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잠시만. 자, 열 출입이 없는 가정을 우리가 단열 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단열이란 표현은 단열. 뭐가 0이란 뜻입니까? 단열이라는 것 자체가 Q 값이 0이다. 에너지를 안 줬다는 뜻이에요. 열을 안 줬다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 가상선을 점선 말고 그냥 칠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단열 중에 우리가 팽창되는 경우를 생각하자는 거죠. 팽창되는 경우. 그러면, 자, 이게 0이기 때문에, 델타 U와 1은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서로 반대의 관계가 되겠죠. 즉,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하나가 외부의 일을 하게 되면, 그죠? 내부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외부에서 일을 당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일을 하려면 이쪽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될 때, 온도는 어떻게 된다? 부피가 팽창할 때 온도는 떨어져야 되겠죠. 온도 떨어지려면 바깥쪽 그래프에서 안쪽 그래프로 갈아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색으로 해보죠.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갈아타면서 부피도 이렇게 생기면 이게 뭐가 된다? 단열 팽창이 되는 거야. 단열 팽창. 일은 얼만큼 하는 거예요? 일은. 이건 면적만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데 얼마나 감소하느냐? 이렇게 감소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랑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상승을 하면 여기는 안 나오겠네. 어디다가 그릴까? 여기다 그리자. 자, 공기가 상승을 하면 이렇게 커지면 자, 외부에 일을 하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죠. 외부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감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지니까 응결 현상이 생겨요. 응결 생기니까 이게 구름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려오게 되면 여기다 놓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단열 수축이 되는 겁니다. 단열 수축이 되면은 일을 받는 거죠?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값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델타 U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수증기량 곡선 기억납니까? 포화수증기량. 자, 요게 온도고, 요게 포화수증기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지?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서 이만큼의 응결량이 생기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쭉 가버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야. 건조한 공기가 되기 때문에 구름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구름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디? 고기압일 때. 이거는 어디? 저기압일 때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날씨가 흐려지는 거고 고기압일 때는 날씨가 맑아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요거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높새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높새바람. 높새바람 아니? 우리가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 팬 현상.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잖아. 네. 근데 이쪽 팬이 산맥들이 이렇게 있죠. 태백산맥. 태백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무슨 기단이 있습니까? 시베리아는 여기. 여기 한랭다습한 기단이 있었죠? 그래. 오츠크의 기단, 오츠크의 기단. 응? 오츠크의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만약에 불어올 때, 이거는 한랭다습이죠. 맞지? 한랭다습인데, 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차고. 근데, 자, 산맥, 이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우리나라 지형이에요. 이쪽이 이제 서울, 경기 쪽이고, 이걸 영서지방이라고 해요. 이걸 중심으로 해요. 영서, 영동,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이게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야. 그지? 그럼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면 단열 팽창이 되겠지.
그지? 그럼 구름 생기겠네. 구름 생겨가지고 여기서 비를 막 뿌립니다. 그럼 여기 딱 넘어왔어요. 넘어오면 이 공기 덩어리는 일단 어떻게 됐을까? 한랭 다습에서, 그죠? 한랭 건조가 됐겠지. 그지? 그럼 얘가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온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다습한 게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지는 비율하고, 건조한 게 내려오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비율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쪽이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니? 건조한 공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 불어오면 농작물 피해가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팬 현상이야. 이런 지역이 우리나라 지역만 있겠어요? 아니겠죠.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을 다 팬 현상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높새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뭐하고 관계 있다? 이 단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지구과에서 저걸 설명을 할 때 이걸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이걸 이용을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라는 부분은 과학의 여기저기 이론적인 바탕을 제공해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책에 보시면 구름 생성하고 높새 바람,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잠시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심화 과정이라고 돼가지고, 스털링 엔진이라는 게, 보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쪽에서, 카로노 기간, 할 때 같이 해 드릴 텐데, 형태가, 형태만 볼게요. 이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그래프 형태만 한번 잡고 갈게요. 요거를 칠까? 요거 치자. 요거 정리 잘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프 4개. 압력, 부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개의 곡선 이렇게 생각하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그래프, 요거 하나 하고, 요렇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고. 위에 거랑 밑에 거 차이점 알겠습니까? 자, 요 과정은 무슨 과정이라고 하면 될까요? 자, 가라고 할게. 라. 가는 무슨 과정? 등온 팽창이죠. 그죠? 그 다음 나는, 등적 과정이죠. 그 다음에 다는 다시
등원 압축, 등원 과정이죠. 그 다음 나는 등적, 등적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등운 2번에 등적이 2번이네. 근데 밑에 거는, 자, 요거 가, 나, 다, 라 해볼게. 이건 뭐야? 얘는 등운이죠? 여기 등운이죠? 등운 2번은 똑같네? 근데 여기가 뭐야? 단열이죠. 단열이 2번 들어갔네요. 요게 차이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스털링 엔진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카르노 기관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고 해가지고 제2법칙 설명할 때 제2법칙을 알고 나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기관이고, 얘는 이제 스털링 기관이라고 해서 외형 기관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일이 이만큼 되는 거죠. 이 일의 효율을 극대로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엔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예전 외형 기관은 증기 기관 해가지고 열 효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지금은 스털링 기관 이런 것이 외연 기관의 대표적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효율이 높습니다. 거의 내연 기관에 버금갈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해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유튜브 찾아보면 요거 가지고 동작하는 간단한 형태의 그게 구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바깥에서 그 실린더 쪽을 알콜 램프 같은 걸로 한번 가열해 놓으면 계속 작동합니다.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열기관은 카르노 기관 나중에 설명할 때 같이 볼게요. 그래서 형태만 봐두시면 됩니다. 이때는 자, 요거는 이제 그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등적이니까 등적이면 뭐가 0이죠? 이때 뭐가 0이에요? 뭐가 0이죠? 1이 0이죠? 1이 0이면 Q 한 개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로 가버린 거예요. 내부 에너지 증가로. 그죠?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온도만 올라간 거야. 옆으로는 안 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등온이니까, 등온은 압력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부피 변화도 있으니까 내부 에너지가 0이지만 일은 했다. 열 준 게 전부 다 일로 가버린 거야. 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시 등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등적? 등적은 아까 뭐가 0이 된다라고 했죠? 1이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죠? 열 방출.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가니까 요거는 내부 에너지가 없으니까 일만 받는 거죠. 그죠?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순환 사이클이 됐는데 이 가 과정과 다 과정에서 보면 가 과정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다 과정에서 일을 받는 경우보다 훨씬 크죠? 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을 얼마만큼 하게 된다? 여기 있는 사각형 안에 요 넓이만큼이 R자의 일이 되는 거예요. R자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서 열만 계속 공급을 해주면. 저렇게. 자, 여기 이제 스털링 엔진입니다. 자, 그 85페이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85페이지. 요거 한번 풀어보고, 또 얘기를 합시다. 아유, 춥냐, 또.
46도예요. 응? 46도예요. 응, 86도 해.
자, 우리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87에서 91. 87에서 91까지야. 네. 응. 잘 펴갔죠? 숙제 87에서 91페이지. 옆으로. 엉뚱한데 풀면 안 돼. 알겠지? 다 풀었어? 재영이는? 하나? 모르겠다고? 그럼 같이 한번 훑어봅시다. 85페이지 한번 보죠. 자, 85페이지 그 핵심 체크부터 간단하게 보죠. 자,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난 에너지, 이게 열 에너지입니다. 자, 1번 열 에너지.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된 거죠. 열평형 상태. 그 다음 3번은 이거 뭐죠?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곱이 우리가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부피의 변화량입니다. 우리의 식으로는 델타 V가 되겠습니다. 델타 V. 자, 그 다음에 4번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이상 기체는 뭐가 없다라고 했어요?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얘네들 내부 에너지는 원래는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해서 부르는 거지만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 4번 가로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자, 그 다음에 5번은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무엇에 비례했었죠? 무엇에 비례했을까? 절대 온도. 그죠? T에 비례를 했었죠. 그 다음에 6번 가로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가해준 기체에 가해준 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자, 요거 중요하죠. 6번이 내부 에너지, 7번이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Q는 델타 U 더하기 W 요 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력학 과정에서 8번 가로는 이거 뭡니까? 부피, 그죠? 그 다음에 9번 가로는 등압, 그 다음에 10번 가로는 W, 11번은 단열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문제는 이거 뭐죠? 그렇죠. P 델타 V, 즉 그게 1이죠. 그 다음에 2번은 O, X, O 됐죠? 자, 3번은 기억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니은이 1, 외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 4번은 몇 줄이 될까? 응? 몇 줄? 3000줄. 그죠? 500 줬는데 200 외부에 했으면 나머지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은 무슨 과정? 단열 과정. 단열 과정 중에 팽창입니다. 단열 팽창.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뭘까요? 압력밥솥을 사용한다. 그럼 압력밥솥이라는 것은 가해준 에너지가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을 한다라는 얘기, 밥솥 뚜껑이 날아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폭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압력 꽉 잡아주면은 그게 전부 다 온도로 올라가니까 그 온도가 빠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력밥솥이 아닌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냄비밥 있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라면 뚜껑이
고정이 안 돼 있죠. 네. 그죠? 그러면 뚜껑이 들썩거리든지 아니면 틈을 통해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것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과정이라 봐야 돼요, 그거는? 압력을, 물론 이제 그거는,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올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등압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죠? 등압은 뭐가 되는 거죠? 내부 온도도 올리고, 그 다음에 팽창도 한다. 팽창 부분이 이제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올리는 것과 요거를 올리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하잖아. Q 값이 같잖아. 근데 델타 U 값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냐면 냄비밥은 새어나가는, 즉 기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다 열이 이쪽으로 오진 않지만 얘는 주어진 게 다 온도 올리는데 사용이 되니까 빠르게 익히는 거야. 빠르게 익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밥솥은 냄비밥보다 훨씬 빠르게 익히다 보니까 쌀이 찰지게 되는 거예요. 찰기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자전거 튜브 공기 넣을 때 튜브가 뜨거워진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뭘까요? 이거 해봤죠? 자전거 좀 타죠? 안 타? 안 타. 자전거 안 타. 고문 좀 차나? 고문 안 차고. 어쨌든, 이거 펌프질 해가지고 공기를 딱 넣어주면 얘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올라가요. 알겠어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온도가 왜 올라갔을까지? 그렇잖아요. 튜브에다가 열을 가한 것도 아닌데. 그지? 근데 이거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내부 에너지는, 뭐가 관계 있다라고 했니? 요거가 관계 있죠? 그죠? 이것도 무엇과 관계 있죠? 여기가 관계 있다고 했잖아. 자, 근데 이 n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분자의 모수. 분자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몰수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죠? 어쨌든 분자수가 늘어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네요. 여기서도 봅시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몰수라고 했죠. 몰수라는 것은 작은 입자들 세는 단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공기를 주입하면은 뭐가 커지는 거예요? 얘가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커진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PV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달라진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까? 곡선이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곡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곡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압력이 일정할까요? 압력이 일정하진 않죠. 네. 그죠? 압력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 부피는 일정하지 않을 거 아니야. 공이 이렇게 커지니까. 둘 다 변하는 게 뭐야? 단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 튜브를 넣어주면 뜨거워지는 이유는 일단 분자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게 튜브에 펌프질을 했을 때 얘가 팽창도 일어나면 단열 과정이라고 하면 수가 안 변하면 이렇게 돼야 돼요.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 근데 이렇게 갈아타는 게 아니고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이 곡선 그래프들은 기본적으로 수가 안 변할 때, 그죠? 열을 가했을 때 변화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단열 과정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등온이 리얼. 그죠? 이제 이해 가죠? 그래프 보고 바로 판단이 서야 돼요. 단열 과정은 리얼. 그 다음 등압 과정은 기억. 그 다음에 등적 과정이 디귿.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 한번 봅시다. 자료 1번에 보시면 그림 가는 실린더 안에 이상 기체에 서서히 Q의 열을 가했더니, 자, 여기가 중요하죠. 서서히 Q의 열을 가했다. 무슨 유형이란 얘기입니까? 등압 과정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도 등압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내준 겁니다. 자, 1번 한번 보죠. 1번. 자, 실린더 안의 압력은 일정하다. 맞죠? 등압 과정이니까. 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까? 그거는 가상적인 곡선이 그거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곡선을 갈아탔기 때문에 이거 온도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그러면 평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니? 같이 증가하죠. 요게 올라가면 요것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냐? 그럼 뭐 구하면 돼요? 그 직선 아래쪽 면적을 구하면 되죠. 면적 구하면 얼마입니까? 8,400줄 맞나요? 왜냐면 그 압력이 그냥 1이 아니고 1 곱하기 10의 5승입니다. 5제곱. 그죠? 그래서 10만이 되겠죠. 10만. 맞나요? 그거 곱하기 부피는 미터의 세제곱인데 0.084 세제곱미터만큼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곱하면 8,400줄이 됩니다. 네. 자, 그럼 3번에 이 기체에 가한 열이 만약에 5kcal라고 생각하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라는 건데, 자, 열을 줬는데, 등압에서는 열 줬는데, 이게 5kcal죠? 근데 이게 얼마였습니까? 8,400줄이야. 그러면 5kcal를 뭐로 바꿔? 줄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1kcal가 4,200줄에 해당되는 거니까 5를 곱해주면 얼마가 돼요? 2만 1,000? 2만 1,000. 이거 빼주면 되겠죠. 그죠? 2만 1,000. 그래서 델타 U가 얼마가 되는 거다? 12,600줄. 됐죠? 그냥 더하기 빼기입니다. 그죠? 같은 단위로 맞춰가지고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4번은 요건 뭡니까? 외부에 일을 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수축하면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맞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습니까? 아니죠. 그죠? 요렇게 돼야 돼요. 그죠? 얘가 얘와 같다가 아니고, 얘가 이거 둘의 합과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자료 2의 1번.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자,
위에 그림 보니까 가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등저거. 등적. 나는 등앞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1번은 가가 되겠네. 자, 2번은 둘 다 돼야 되겠죠. 그죠? 한 일이 0이 되더라도 합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이건 뭐죠?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 그러면 기억. 그 다음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맞니? 네. 요거 아까 얘기했었죠. 압력 밥솥. 그죠? 온도 올라가는 게 다르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0이다. 등적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압력이 가에서 증가한다. 맞죠? 그 다음에 온도가 나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틀렸죠. 그죠? 온도가 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여기를 잘 해 두셔야 됩니다. 숙제 해 오시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 제2법칙 요거 수업하도록 하죠. 그리고 제2법칙이 조금 빨리 끝나면 상대성 이론 중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그 부분을 조금 시작을 할 수도 있겠네. 재밌겠지? 영어가니까 이상한 거 있는데요. 가자마자 뭔가 이상한 거 보이는데. 이게 처음 듣자마자 바로 이해되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넘어가다가 마이클슨 몰리시면. 그러니까 이게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부탁 해가지고 상대성 이론도